안녕하세요. 강남 스마일안과 강혜라 원장입니다. 골절 수술을 상담을 받고 있는 많은 환자분들이 각막 강화술이 뭔가요? 자가혈청 안약이 무언가요?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은 그 두 가지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각막 강화술이란 우리의 각막 조직이 콜라겐 덩어리거든요. 그래서 콜라겐과 콜라겐 사이의 결합을 좀 더 짱짱하게 강화시켜서 눈 모양을 조금 더 안정적으로 이렇게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시술이 되겠습니다. 그래서 골절 수술, 라식이라든가 라섹, 눈의 스마일 라식과 같은 수술을 할 때 우리의 눈의 그 각막의 모양이 변형이 될 수 있는 우려가 있을 때 예방적으로 하는 시술이 되겠습니다. 각막 강화술이 필요한 경우는 사실은 모든 환자한테 다 필요한 것은 아니고요. 각막이 좀 얕다거나 아니면 근시가 너무 심하거나 난시가 너무 심해서 절삭량이 좀 많다거나 아니면 각막의 모양이 조금 비대칭적이어서 추후에 각막 확장성이라든가 원추각막과 같은 그런 것들이 좀 우려가 될 때 미리 예방적으로 하는 시술이 되겠습니다. 그래서 각막을 튼튼하게 해주고 안정성을 확보해줘서 오랫동안 시력이 잘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시술이 되겠습니다. 각막 강화술의 방법은 시술이 끝난 다음에 그 각막 실질부에 리보플라빈이라는 비타민을 도포를 하고 자외선을 조사를 해서 한 1, 2분 정도 이렇게 간단하게 끝나는 시술이 되겠습니다. 원추각막 같은 경우에는 이것보다 훨씬 강한 강도의 자외선이 조사가 되고 그 시간도 훨씬 30분 이상 이런 식으로 조사가 되기는 하지만 실제 이제 예방 목적으로 하는 그 각막 강화술은 조금 더 안전하고 낮은 그런 자외선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어서 환자분이 또 시술을 받거나 상담을 받으실 때 자신의 상태를 조금 더 잘 알고 진행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. 각막 강화술의 부작용은 사실은 거의 없고요. 한 번도 우리 병원에서 그런 환자가 발생한 적은 없긴 하지만 그래도 간혹 각막 혼탁에 있어서 조금 더 치료 기간이 길어진다거나 아니면 각막 상피세포의 그 탈락률이 조금 더 늘어나는 경우가 있기는 하는데 심각한 이런 부작용도 아니고 워낙에 또 드물 이런 거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는 우려하지 않아도 괜찮겠습니다. 의사 선생님들마다 보는 기준점이 달라서 그렇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. 조금 더 환자분의 그 눈 상태를 보수적으로 보는 병원에서는 조금 더 권할 수도 있고 또 그렇지 않을 수도 있고 또 환자분의 눈이 약간의 경계선상에 있다라면 환자분을 위해서 그리고 또 장기간 안정적인 그런 시력의 확보를 위해서 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. 그래서 물론 이제 여러 가지 약물도 들어가고 장비도 들어가고 또 비용적인 투과도 있고 그래서 환자분 입장에서는 충분히 고민이 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이해는 하지만 각막 강화술이 필요하다라고 권유를 받으셨다면 눈에 오랫동안의 그런 시력의 안정성이라든가 아니면 오랫동안에도 눈 모양이 잘 유지를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. 각막 강화술을 한 번만 해요? 아니면 여러 번 해요? 이렇게 물어보는 환자들이 간혹 있어요. 근데 각막 강화술은 각막 상피세포를 벗겨내고 각막 실질 조직에다가 자외선을 조사를 하는 거기 때문에 이미 각막 상피세포가 잘 이렇게 재생이 되어서 덮어있는 경우에는 거의 사실은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이 들고 여러 번 할 이유는 없지만 혹시라도 각막의 모양이라든지 이상이 온다거나 아니면 재시술이 필요하다라고 할 때는 안과에서 정확하게 검사를 한 후에 상담 후에 결정하시는 것이 안전하겠습니다. 각막 강화술 하고 나서 특별히 크게 신경 쓸 것은 없기는 하지만 굳이 말씀을 드리면 한 일주일 정도는 자외선 차단을 조금 잘 신경 써주시면 조금 더 좋을 것 같습니다.